안녕하세요. 저 한국화학연구원의 황성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플라스틱에 대한 이미지를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플라스틱 하면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많죠. 예. 플라스틱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폐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아마 여기 어머님들도 많은 또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플라스틱이 진짜 잘못된 것인가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환경을 지킬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정확하게 기원을 생각해 보면 1869년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스포츠였어요. 당구가 굉장히 인기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당구공을 상아를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은 굉장히 많이 죽어나갔겠죠.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것이 시초였고요. 그 이후에 석유화학이 굉장히 발전하면서부터 이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어머님들 시대 때도 스타킹이 굉장히 어렸을 때 굉장히 비쌌거든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70년대생이시죠. 예. 그 정도로 비쌌는데요. 플라스틱이 그럼 과연 우리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보시면, 사실 이렇게 일회용 주사기를 만들 수 있어서 저희가 질병에 대한 것을 차단할 수도 있었고요. 또 필름을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의 연극과 오페라가 대부분의 문화 예술이었는데, 이 필름을 만들면서부터 영화가 되기 때문에 대중화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 뭐 저희 많이 타시죠. 저희가 1톤짜리 승용차를 뽑아내면은 보시다시피 200kg 정도의 플라스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편리했던 플라스틱이고, 이게 없었다면 실질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훨씬 더 많이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면서부터 일어났을 때까지 플라스틱을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침대 밑에도 플라스틱이 있고요. 예, 시계 알람 누를 때도 플라스틱, 예, 칫솔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제 딸인데 제 딸 가방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겁니다. 예. 뭐 점심 때 먹을 때 굉장히 이런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24시간 동안 플라스틱을 거의 떨어뜨릴 거라고는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로 이제는 플라스틱 시대입니다. 예. 근데 왜 이게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었을까요? 예. 요 사진 많이 보셨죠? 예. 굉장히 사실 저도 플라스틱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충격적이었는데, 결국은 너무 많이 만들고 오남용을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아껴야 되고 재활용도 해야 되고 충분히 써야 되지만, 이것들이 지금 있는 것들 이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저희가 점점 뭐 어머니들 많이 줄여갖고 계시잖아요. 예. 이 통계치를 제가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전 세계에서 1, 2위 수준을 달리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양을 쓰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어머님들 고민하고 계신 게, 플라스틱에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 있으면 어떡할까, 우리 애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 어떨까,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연구들을 저희 같은 연구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바이오 플라스틱 만드는데 15년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더 좋은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 좋은 박사님들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2명의 박사님과 같이 모시고 했더니 10가지의 일을 할 수가 있는 시너지를 얻었고요. 그거에 대표적인 게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저희가 4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잠깐만 보여드리면, 예전에 바이오 플라스틱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굉장히 있었었는데도 이제 무거운 걸 어머니들 쓰레기 봉투에 어떻게든 더 많이 담으시려고 막 꼬약꼬약 넣으시잖아요. 그럼 쉽게 떠지는 굉장히 안 좋은 특성들이 있었었는데, 저희는 그거를 지금 기존의 석유화학 정도 수준의 물성을 되는 것을 좀 만들 수 있었고요. 어머니한테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어머니가 한번 당겨 보시면, 예, 많이 즐기죠. 예, 예. 이 정도로 이렇게 어머니가 당겼어요. 제가 당긴 거 아닙니다. 예, 이 정도로 즐기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가 저희가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인데, 석유계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질긴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밑에 것도 동영상 틀어주시면요. 예,
요 가운데 거 보시면 질기려면은 당기는 힘도 강해야 되는데 이렇게 찢어질 때 느끼는 힘도 강해야 돼서 이렇게 비틀어서 당기는 것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추를 넣고 물도 넣고 많이 당겨봤는데 충분히 그럴만 하시겠죠. 예, 이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해외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있는 소재보다 저희 거 훨씬 더 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매립 테스트 하는 건데요. 그럼 이게 질기기만 하면 어떡하냐? 땅에 묻었었을 때 분해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테스트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3달 정도 되면은 보시면 되게 쉽게 떨어져 나가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면 땅에 묻으면 다 없어집니다. 그게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식물의 거름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자연 순환적인 사이클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알겠지만 석유계는 묻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진을 찍어도 분해가 안 되는 특성이 있는데 보시면 점점 구멍 숭숭 뚫리잖아요. 그게 6개월이 지나면 땅에서 전부 다 물과 이산화탄소로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분해만 되는 플라스틱을 찾느냐 그것도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에 운전하고 가는데 분해가 되면 어떻게 하실까요? 안 되겠죠. 근데 석유계로 플라스틱을 만들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드는 단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럼 우리는 나무나 옥수수에서 추출해서 똑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것들이 특히 비스페놀 A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전에 이제 애기 젖병에는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소재에서는 젖병에서 비스페놀 A가 분출이 됐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옥수수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똑같은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300도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소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이렇게 올라갈수록 뭔가 느낌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런 딱딱한 플라스틱들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왼쪽 동영상을 잠깐 펴주시면은 저희가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로 갖고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과 일반 석유계에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을 비교했었을 때 온도를 300도 정도 올려서서 이것들이 전선에 연결시켜 준 건데요. 온도가 올라가면 플라스틱이 부들부들 떨어지면서 끊기겠죠. 그게 얼마나 안정한 건가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는 기존의 플라스틱에 비해서 저희는 1시간이 넘게 버티는 거에 비해서 석유계는 6분 정도면은 딱 램프가 꺼지는 현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열어주세요. 그리고 딱딱한 플라스틱은 온도가 300도까지 200도까지 200도 300도까지 건들려면 플라스틱이 딱딱해야겠어요. 부드러워야겠어요. 네, 딱딱해야 됩니다. 근데 딱딱하면 종이접기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예. 저희가 만든 플라스틱은 종이접기가 가능하게 부들부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향후에도 쓸 수 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독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저희가 그래서 쥐를 이용해서 독성 평가를 해서 이게 굉장히 안정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향후에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라고 보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의료용 소재 쪽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전개할 수 있고요. 거의 다 끝나가요. 또 하나는 또 기능성 있는 걸 한번 해보자라고 연구했던 게 뭐냐면 스스로 상온에서 스크래치를 냈을 때 스스로 이렇게 복원이 될 수 있는 소재를 바이오 플라스틱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켜주시면요. 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물렁물렁하게 그 액체 괴물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소리 들리시죠? 굉장히 딱딱한 플라스틱입니다. 그거를 잘랐다가 다시 붙이고 1분 있다가 저 1kg짜리 추를 들어올리는 실험을 할 겁니다. 그게 자가 복원이 되는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붙이고 자 그냥 대충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을 놔둘 겁니다. 추만 얹어 놓을 거고요. 1분을 기다린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동영상을 맞출 수 있으면 움직일 텐데 보시면 이제 추를 그대로 들어 올릴 겁니다. 예. 아직 안 들어 올렸어요. 예, 이렇게 들어 올리는 자가 치유되는 소재를 바이오 소재를 이용해서 만드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쓸까라고 보시면요. 동영상 틀어주면 나중에 이제 4차 산업에 대비해서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용복화로 한 게 요 머리에 센싱을 할 수 있는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센싱을 달고요. 그걸 저희가 만든 소재 갖고서 커버를 이제 점성 피복처럼 씌웠습니다. 그러면 그 좀 있다가 요거를 자르면
센싱이 여기 제 핸드폰에 저희 건강 체크를 하듯이 들어오는 건데 요걸 자르면 딱 떨어지면서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냅두면 아까 스스로 복원하는 특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 전기 느낌이 다시 원상태로 복원돼서 전기 신호를 땀 흡수하는 신호를 계속 나의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향후에는 더 연구가 진행된다고 하면 복합 연구겠지만 나의 건강 상태를 혈액을 채취하지 않고 땀에 배출되는 상태로 나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 대신 이런 것들이 스스로 파괴가 됐을 때 자동으로 복구될 수 있는 이런 소재들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마치면서 제가 좀 바이오 플라스틱 하는 입장에서 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한 인터뷰 동영상을 잠깐 설명을. 네. 다만 저희 연구 결과가 모든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문제를 다 해결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사용하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고 아끼는 것에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의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플라스틱은 과학이 만들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문제도 과학이 반드시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플라스틱 아껴서 쓰는 연습을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